안녕하세요. 위켄드 코드 주말 코딩입니다. 요새 제가 이메일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정보 처리 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코드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코드가 너무 어렵다. 정보 처리 기사 실기 이번만 해도 세 번째 시험 본다. 너무 좌절스럽다. 그러면서 이메일을 좀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최근에 이메일 받은 것 중에서는 과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과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뭐 영상 강의 언제 나오느냐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거 제가 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예 그냥 고민 글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개의 지금 이메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그런 이메일을 보면서 정말 저는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정보 처리 기사가 너무 따기 쉬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합격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비전공자분들에게 용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요. 팁이라면 팁이고요. 아니면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이라고 하면 뻔한 말인데, 그나마 도움을 좀 드리고자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셋인데요. 마인드셋. 하나마나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드를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 내가 하다못해 엑셀도 자동화 해본 적도 없고 비주얼 베이직이나 뭐 어쨌든 파이썬이든 코드 자체를 내가 살면서 처음 본다, 난 비전공자다, 이러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건문까지는 알겠는데 반복문이 잘 안 익힌다, 함수가 길어지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딩을 아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려웠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전공자인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였죠. 그래서 전공 수업 때 저는 C 언어라는 걸 처음 배웠었는데, C 언어를 다 알고 온 사람도 있었고, 뭐 정보 올림피아드 출신도 있었고, 아빠가 개발자인 사람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재미로 했던 사람도 있었고, 막 제 주변 동기들이 너무 개발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심지어 그 중간고사 전에 이제 포문을 이제 2개를 주고 별을 찍어 오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별 찍기라고 보통 이야기 하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뭐 탑도 쌓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오는 게 있었는데, 저 이거 못했어요, 그때. 처음이었을 때 저도 못해가지고 솔직한 마음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친구들한테 이제 밥 사주면서 과제 좀 어떻게 베낄 수 있느냐, 내가 변수만 좀 바꿀게, 복사 붙여넣기 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붙은 적이 있습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누구든 간에 코드를 처음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국은 근데 쉬워지려면 익숙해져야 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대학을 졸업했겠죠. 졸업하고 나서 저는 이제 대학원에 갔고, 뭐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뭐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 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이버 다니는 동기도 있고요, 백엔드 있고, 뭐 토스도 있고, 클라이언트 쪽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개발자들인데 저보다 개발을 훨씬 잘하겠죠. 네, 개발자들 친구들이니까. 대학 동기들 중에 지금 딱 이 순간에 불러가지고 C 언어 문법 대결을 저와 한다 그러면 누가 더 잘할까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길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 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도 촬영하고 지금 유료 강의를 올렸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유료 강좌를 만들면서 C 언어를 한번 다 훑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안다고 하더라도 예제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코드를 짜봤을 건데, 지금 당장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혹은 코틀린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불러와서 C 언어로 대결하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 포인터 선언하는 방법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코드 천재도 아니고 컴퓨터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자주 봤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쉬워지려면 결국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인드셋을 가져갈 때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힘든 거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쉽습니다. 조금 더 내가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으면은 그나마 코드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C 언어가 좀 문법이 좀 어렵긴 합니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조금 간결하지는 않잖아요. 뭐 포인터도 있고 주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타입이나 이런 자료형도 빡빡하기도 하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다잡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모든 이해는 암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코드를 이해하는 방법은요, 제일 쉬운 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하나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새 둥지를 만들고요, 그곳에 계란을 넣고 둥지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만든 다음에 그 손가락에 계란을 거꾸로 읽어달라고 말해줘. 네, 이런 지시사항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어려운 문장 있나요? 이거 한국어죠, 한국어. 한국어고
다 우리 문장 배웠고 둥지라는 단어 알고 계란이라는 단어 알고 손가락이라는 단어 알고 거꾸로 읽어줘 알잖아요. 그쵸? 이거 유치원 시간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거를 시언어로 하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대략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한글 변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글 변수 하니까 또 정상 작동되더라고요. 네, 뭐 아마 저거 환경이나 아마 컴파일러 버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코드를 짜봤습니다. 새 둥지라는 곳에 에그를 넣고 포인터로 새 둥지를 가리키고요. 포인터 변수에 대한 길이를 해서 그 길이를 거꾸로 출력하다 길이만큼 거꾸로 출력을 한 건데요. 이걸 출력하면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egg라는 단어를 이제 거꾸로 읽으면 GGE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코드가 나왔습니다. 왜 한글로는 한 번에 이해하기 쉬운데 코드로는 어려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네, 언어의 형태와 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코드가 많지 않거든요. 여기서 뭐 strlen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이제 헤더 파일을 알아야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울 만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딱 보고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거. 특히 제가 비전공자분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했고 많이 합격시키기도 했는데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요 부분 진짜 어려워하세요. 시작하는 부분하고 조건 판단하는 부분하고 증감하시는 거는 이거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조건 판단이랑 이 처음에 초기자 부분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C언어 문법 자체가 다른 언어보다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이거 하버드에서 실제로 컴퓨터 과학 전공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요. 거기서 이제 저 CS50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C언어 같은데 파트 가면은 실제로 그런 얘기 합니다. C언어의 신텍스가 조금 헷갈릴 만한 게 많다. 예를 들면은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어레이 같은 걸 넣거나 문자열 같은 걸 넣을 때 포인터에 넣을 때 앞에다가 이거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어레이가 A, B, C가 있으면은 포인터로 바로 가리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있으려면 일반 변수처럼 이렇게 변수에 대한 메모리 주소를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컴파일러가 대신 알아서 해준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는데 그런 상관없이 제 말은 여러분들 C언어의 문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처음에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가 처음에 시작인 건데 이 암기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아 나는 코드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좌절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암기라는 게 제 생각에는요 몇 개월씩도 아닌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만 바짝 외우면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물론 제 기준이에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저도 처음에 C 언어를 배웠을 때는 바짝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 정도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정도 어렵다. 그러면 대략 한 언어 지금 C 언어, 파이썬, 자바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서 한 언어에 최대 그래도 한 5일 정도는 쏟으면 나머지 신텍스나 이런 코드 같은 거는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어렵다고 하시면 사실상 한 달 정도는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문법이나 이런 걸 좀 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제를 몇 번 보면은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 보는 문법이라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제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가정으로 비슷한 예제를 두 번 정도 짜보면은 아, 이 언어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은 무조건 처음에는 무조건 암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런 걸로 처음에 암기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 떠듬떠듬 보는 것이 결국은 시작하는 단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요거죠. 이제 긴 코드를 읽을 때 천천히 써보자.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킬러 문제라는 거거든요. 킬러 문제. 너무 어려운 것들. 제가 이름을 킬러 문제라고 지었지만은 그냥 장문 코드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킬러 문제라고 해봤자 결국은 입출력의 복잡한 형태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예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여러분 이 코드를 보고 이거 그거네? 라고 이제 딱 단어가 떠오르시면 여러분은 전공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비전공자를 위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메인 함수부터. 이게 퀵 정렬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퀵
정렬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지금 딱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일 겁니다. 자, 요거 이렇게 가볼게요. 대표적인 정렬 알고리즘이고요. 네. 아마 피봇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거예요. 뭐 제가 이거 이해하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변수명 어렵죠. 변수명 다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요. 뭐 파티션도 있고요. 퀵소트도 있고 뭐 템프가 있고 뭐 아이고 AR 어레이에도 뭐로 하고 아 인덱스는 또 I 플러스 1이고 뭐 I가 있고 J가 있고 아 머리 아프죠. 함수도 두 개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입력값이 배열의 반복문에 와 입력값이 배열도 있고 반복문에는 인덱스까지 와 어렵습니다. 어렵죠. 머리 터지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정보처리 기사 실기를 보면요 어차피 시간이 남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 때문에 그래요. 이론 문제는요 이 특성상 모르면 무조건 못 풀어요. 모르면 못 풉니다.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찍을 수 있는 형태는 보기를 주어지거나 그렇죠? 빈칸 채우기 이런 거는 사실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술형 아예 그냥 주관식으로 나오는 게 한두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절대 못 풀어요.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풀겠어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막상 시험 쳐보면요 시험 시간 내에 다 나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시간이 남는다는 얘기는 무조건 하나씩 천천히 글자로 써보다 보면은요 다 풀려요. 무조건 풀려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하나씩 써서 안 풀린다? 문제가 오류가 있거나 여러분 전원 정답 처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열에 각 변수의 값을 넣어서 처음에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에 대한 사이즈 넣어보고 이거에 대한 사이즈 넣어보고 그럼 전체 길이가 뭐 8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고 이 넣어보는 거에다가 또 반복문 돌려보고 아 생각을 해보니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지 라고 시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풀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시험 특성상 특히 장문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함수 이름이나 변수 이름에 힌트를 줘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작성해온 코드지만 여기에 이렇게 살짝 힌트가 있잖아요. 제가 퀵소트라는 단어는 아마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 이거 몰라 처음 봐 퀵소트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소트라는 거는요 뭔가를 정렬한다는 거거든요. 보통 정렬은 이제 작은 수부터 큰 수 아니면 큰 수부터 작은 수로 이렇게 쭉 정렬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만 알고 들어가도 내가 어떤 형태의 정렬이 들어와도 하나씩 넣어다 보면은 아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제 겁먹을 필요 없더라. 다른 비전공자분들도 다 합격했어요. 합격하신 분들 중어중문학과 있으신 분도 있고 경영이신 분도 있고요. 또 누구 있었더라? 뭐 무역학과 있었나? 뭐 이렇게 있었어요. 어쨌든 많아요. 한 번도 코드를 배우지 않은 분들도 다 합격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서도 전혀 코드랑 상관없는데 비전공자였는데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해가지고 와서 IT 관련 일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요새 비전공자도 개발자가 되는 세상인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기사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사 중에서는 그나마 개꿀인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세 가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에게나 다 처음 코드를 배우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언어의 특성을 암기하면서 코드를 보면은 조금씩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긴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차근차근 넣어가다 보면은 무조건 풀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코드 문제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씩 풀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코드 문제가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왜냐면 이론 문제는 외우고 막 모르는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코드 문제는 기본만 틀만 가지고 가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코드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더 행복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제가 꾸준히 올리는 쇼츠라든지 영상 보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꼭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